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완자책이죠. 물리학 원이고요. 74페이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물리에서 연력학이다. 자, 연력학이다. 자, 연력학은요. 원래 연력학 제0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으로 나눠요. 자, 연력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0법칙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0법칙은 열평형이에요. 자, 열평형 법칙이에요. 자, 뭐냐? 자, 여기 A라는 어떠한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물체가 있어요. 둘을 접촉시켰어요. 자, 그런데 A하고 B 중에서 A가 고온이고요. B는 저온이에요. 즉 B는 온도가 낮고요. A는 온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은 둘을 접촉시켜 놨어요. 자, 둘을 접촉시켰는데 이 접촉면은 열 교환이 가능한 곳, 즉 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면으로 되어 있다. 즉 열 전달이 잘 되는 무엇인가로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때도 아마 이러한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온도예요. 자, 현재 A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요. 현재 B의 온도를 T2라고 할게요. 자, T1은 고온이니까 이쯤에다 잡아줄게요. T2는 저온이니까 이쯤에다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접촉하자마자 시간을 플레이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 노란색의 화살표 방향으로 뭐가 이동한다? 열이 이동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T1은 온도가 점점 낮아질 것이고요. T2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둘은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T라는 온도로 같아지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 시간 이후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두 물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A와 B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요. 연력학 제0법칙은 뭐냐 하면 뜨거운 물체는 차가운 물체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열이 이동한다. 자, 근데 물리에서는 열이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열이 이동한다. 이거를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열이라는 뭐가 이동한다?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열이라는 에너지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열량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아, 그래서 열량은 우리가 보통 Q라고 많이 써줘요. 이건 약자의 이름이, 그러니까는 이름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A에서 B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량 Q가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연력학 제0법칙. 그래서 둘은 온도가 같아져서 무슨 상태에 도달한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라는 게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자, 연력학 제0법칙은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1법칙 전에 우선하는 법칙이다.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법칙이다. 라는 뜻으로 그냥 깔고 가요. 바닥에 깔고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1법칙이에요. 1법칙, 2법칙. 오늘 이 시간에서는 1법칙을 다룰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 뒤에는 2법칙을 다루게 될 텐데 1법칙은 연력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학에서는 에너지라고 하지만 연력학에서는 이 에너지가 열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줄 단위였다면 우리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학에서 에너지라고 해서 E라고 했었죠. 이름의 약자로는. 단위는 뭘 썼죠? J라고 해서 줄이라고 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연력학에서는 우리 A 어떤 물체의 온도를 증가시켜주는 에너지를 열,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온도를 낮추게 만드는 열을 뺏어갔다 할 때 열, 근데 이때 열 에너지를 특별하게 열량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에너지라는 표현 대신에 열량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열량은 Q라는 알파벳을 써가지고 이름을 나타내요. 단위는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칼로리나 혹은 킬로칼로리를 써요. 그래서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럼 쌤,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겁니까?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역학에서는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뭐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외력이 한 일은 외력이 일을 하면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뭐 이런 거 했듯이 연력학에서는요. 이런 문구가 하나 나와요.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렇게 써놔요. 자, 일단은 여러분도 한번 써볼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자, 여기서 Q는 뭐냐? 여기서 Q는 열량이란 뜻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델타 U는 이거 뭘 따냐? U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U가 내부 에너지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뭐가 붙었죠? 델타가 붙었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내부 에너지, 뭐라? 변화. 이게 중요한 거죠? 델타 U는 내부 에너지라는 걸 뜻하게 돼요. 내부 에너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내부 에너지라는 걸 뜻하게 되는데 앞에 델타가 붙었으니 델타 U는 내부 에너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냐를 뜻해요. 확실하게 합시다. 변했냐예요. 즉 여러분들이 현재 돈이 있던지 없던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가 중요해요. 자,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돈은 10,000원이에요. 그럼 돈의 변화값은 얼마예요? 제로예요. 0이에요. 제가 100억을 들고 있다고 칠게요. 시간이 지나도 역시 100억을 들고 있어요. 역시 돈의 변화는 제로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값이 얼마냐 하랑 그 값의 변화가 얼마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는 1이에요. 일을 얼마나 했니, 안 했니? 라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기체가 있어요? 어떤 기체? 이 안에 기체 분자들이 막 들어있겠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기체 분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있을 거예요. 자, 기체 분자에게 내가 열을 가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체 분자에게 내가 열을 가했다. 그럼 열량을 가했다. 그래서 열량 Q를 가했다. 내가 열을 뺏어가면 그럼 열량 Q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내가 열을 뺏어갔다 라는 표현하면은 항상 주어는 기체예요. 기체 입장에서요. 기체 입장에서 기체가 열을 빼앗겼다. 그러면 Q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열량 Q는 그러면 어떤 기체에게 열을 주었다 플러스 어떤 기체에게 열을 뺏어갔다 그럼 마이너스 개념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델타 U 얘는 뭐냐? 얘는 내부 에너지인데 선생님 내부 에너지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 자 빠졌죠? 앞에 주어가 빠졌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 항상 우리는 기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자 뭘 뜻하느냐? 여기 기체 분자들이 막 있는데 기체 분자들은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자리에서 막 움직이는 진동 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 진동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면 이 진동 운동이 더 약해져요. 그래서 정밀하게 말하면 요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야 하긴 하는데 고교 과정에서는 딱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상기체, 아주 이상적인 기체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뒤에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뺄게요. 당장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체 분자가 가지는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기체 분자가 가지는 여기 기체 분자 한 개요. 기체 분자 한 개가 가지는 뭐냐? 운동 에너지.
자, 기체 분자. 자, 그러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자, 기체 분자 한 개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안에 기체가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하나, 둘, 셋, 넷, 블라블라블라고 기체가 N개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뭘 뜻하느냐?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에다 곱하기 기체 분자의 개수를 곱해 주시면 돼요. 이게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연력학에서는 이 기체 분자의 개수 자체는 처음에 세팅해 준 개수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기체 분자를 더 많이 넣어준 애가 있고 더 적게 넣어준 애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연력학 과정을 통해서 이 기체 분자가 새어나가거나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개수는 안 바뀌죠. 그러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개수 곱하기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인데, 그러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칩시다. 그럼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개수가 변해요? 아니죠. 결국은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냐를 뜻해요. 자, 그러면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계 있느냐? 얘는 온도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기체 분자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운동이 활발해져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요. 기체 분자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온도가 작아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요. 자, 그러면 그럼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한다. 그럼 기체 분자 내부 에너지가 변했냐 안 변했냐를 보고 싶으면 뭐의 변화? 온도 변화만 보면 되겠네요. 온도 변화가 증가했으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도 커졌다. 그러니까 어떤 기체 분자가 현재 A라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더니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무조건 내부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플러스. 왜? 주어는 기체 분자니까. 또 어떤 기체 분자가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라고 하면 돼요? 그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구나.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기체 분자의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알고 싶으면 온도를 측정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물리에서는 이놈의 온도를 뭘 쓰냐? 기본 단위를 K라고 쓰고요. 뭐라고 있습니까?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정식은요, 켈빈 단위를 쓰는 게 맞는데요. 우리는 온도 변화만 따질 거죠. 델타 T 온도 변화만 따질 때는요, 도씨 단위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켈빈 단위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켈빈 단위 달라요. 도씨하고. 그쵸? 참고로 여기다 쓸까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0도씨는요. 켈빈 단위로 바꾸면 273 켈빈이에요. 자, 그런데 1도는요. 1도씨는 274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치 좋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0도씨 273 켈빈, 1도씨 274 켈빈 달라요, 둘은. 자, 그런데 변화만 따지면 여기는 1이 증가한 거죠. 여기도 얼마가 증가했죠? 플러스 1이 증가해요. 그래서 변화량을 따질 때는 도씨를 사용하든 켈빈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현재 온도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무조건 무슨 단위 써주시라? 켈빈 단위 써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연력학 제1법칙.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연력학 제1법칙이니까 일단 불필요한 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불필요한 거 다 지우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연력학 제1법칙. 자, Q는 지금부터 연력학 제1법칙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걸 쓰는 거예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지금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Q는 뭐라고요? 열량이에요. 열량, 즉 열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어떤 기체 분자가 있는데, 자,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에 열량이 공급됐다. Q가 공급됐다. 그러면은 플러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고요. 값을 열이 빼앗겼다. 열량이라는 에너지를 빼앗겼다.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U 할 때 U는요,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죠. 주어가 빠졌죠? 누구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예요.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U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델타 U인데, 기체 내부 에너지는, 자, 이것부터 볼게요. 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이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근데 다만, 이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고요? 얘는 온도에만 비례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 자, 온도가 2배 증가했다. 단, 온도는 켈빈 단위죠. 온도가 켈빈 단위로 2배 증가했다.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도 2배 증가했다. 자, 그런데 기체 분자 내부 에너지는 여기다 곱하기, 이거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여기다 곱하기 기체 분자의 개수를 곱해 주신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우는 연력학에서는 기체 분자가 이 n개 몇 개 있는지 저 개수가 변할 일은 없어요. 처음 세팅해 놓은 값에서. 물론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가 있는데 들어있는 개수가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력학 과정에서 A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수가 변하고 B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우린 중요한 거 이거죠. 얘는 뭐에만 확인해 보면 되죠? 온도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 얘 안 바뀌니까 얘가 바뀌면 얘가 증가 감소할 거니까 온도가 증가 감소했는지만 보면 될 거고요. 온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온도가 하강했다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 변화도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호로 쓸 때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체 분자가 인위적으로 열 Q를 공급받았다 플러스, 열 Q를 빼앗겼다 마이너스, 그 기체 분자가 온도가 증가했다 내부 에너지 증가 플러스, 그 기체가 온도가 감소했다 내부 에너지 감소 무조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가 부호만 부호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값은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 디테일하게 잘 못 물어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선생님, 그러면 좋아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예, 2일 뭐냐? 1. 자, 여러분들 여기 이거 우리 배우는 거 물리죠. 물리 배우는데 갑자기 연력학이라고 해서 얼토당토않게 새로운 정의의 1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1. 1은요.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물체를 얼마나 움직였냐? 힘 곱하기 거리인 이게 바로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정의 바뀌지 않습니다. 자,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가 있어요. 여기 실린더가 이렇게 막 막혀 있고요.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 간에 이 기체가 실린더가 여기까지 늘어났어요. 이때 늘어난 길이를 실린더 이동한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이때 요 실린더의 면적을 s라고 할게요. 아니 A라고 하자. A라고 하자. 아마 A라고 했을 거다. 책이는. 자, 이때 피스톤을 밀어주는 기체가 밀어주는 힘을 F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바뀌죠? F 곱하기 X한 만큼 기체는 1을 했어요 라고 바뀌겠죠. 왜? 기체가 힘 F로 밀어서 X만큼 이동시켰으니까는 힘 곱하기 거리 정의에 입각해서 저게 기체가 한 1이 돼요. 자, 주어는 기체예요. 저 1은 기체가 한 1이에요. 자, 그런데 요 F 대신에 자, 그러면 이 기체는요. 어차피 모든 방향으로 밀 때 뭘로 미느냐? 압력 P로 밀게 되는데 문제는 저 압력이라는 게요. 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압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 자, 작용한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누는 거를 우리는 압력이라 그래요. 그럼 F 대신에 얘를 뭐라고 바꿔도 돼요? F는 P 곱하기 A라고 바꿔도 되죠. 바꿀게요.
P 곱하기 A 곱하기 X라고. 근데 괄호를 이렇게 묶어보죠. 그러면 A에다가 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그게 뭐가 돼요? 요만큼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것도 델타 V, 부피가 요만큼 변했어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P 곱하기 델타 V로 바꿔도 돼요. 자, 그래서 결론. 그러면 기체가 일을 했냐라는 거는 결국은 뭐의 변화가 있느냐? 부피 변화가 있느냐만 따져주시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어떤 기체가 그럼 팽창했어요? 커졌어요? 기체 분자예요? 주어는 기체 분자예요? 기체 분자가 커졌어? 팽창했어? 그럼 무조건 일을 했다. 그러면은 W가 플러스가 되면 돼요. 그런데 기체가 수축했다. 그러면은 기체는 일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만 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기체 분자가 팽창했다. 한 일이 플러스. 기체 분자가 수축했다. 한 일이 마이너스. 되게 간단하네요. 그럼 부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어떤 기체가 열을 공급받았다. 열량 Q를 공급받았다. 플러스. 어떤 기체가 열량 Q를 뺏겼다. 마이너스. 그런데 열량 Q를 공급받지도 않았고 뺏기지도 않았다. 제로. 델타 U.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 즉 온도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온도. 자, 온도. 여기는 온도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자, 온도가 증가했다. 내부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온도가 감소했다. 기체 온도가 감소했다. 내부 에너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또 한 일은 뭐만 보면 된다 그랬죠. 여기는 부피만 보면 된다 그랬죠. 부피가 증가했다. 일을 했다. 플러스. 부피가 감소했다. 일을 받았다. 마이너스.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부피 변화가 없다. 한 일이 제로다. 온도 변화가 없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제로다. 열량 Q를 받지도 준 적도 없다.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는 저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저 부호만 잘 결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숫자 넣는 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쌤, 그러면요. 이 한 일은 무조건 부피가 증가했으면 일을 한 거고 부피가 감소했으면 일을 받은 겁니까? 네, 맞아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압력 P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 중에서 진공이란 표현이 나온다. 진공에 대해서 부피가 늘었네. 진공에 대해서 부피가 감소했네. 이때만 유일하게 부피가 증가했건 감소했건 관계없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예외사항이에요. 그래서 한 일은 진공자만 있나 없나만 확인해 보세요. 진공이라는 표현이 있냐 없냐. 진공이 있으면 그때는 부피가 팽창했건 수축했건 일을 안 해요. 근데 진공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부피가 증가했으면 일을 한 거고요. 플러스인 거고요. 한 일이. 부피가 감소했으면 한 일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걸 기반으로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연력학 과정에서 제1법칙을 다시 4가지 과정으로 나눌 건데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자, 일단 나와 있는 거 볼게요. 74페이지. 자, 1번에 열 에너지와 열기관. 자, 1. 열 에너지.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 했죠? 기체 분자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만큼 기체 분자는 운동이 활발하다. 현재 지금 이 시점에 기체 분자가 가지는 열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즉,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기체 분자가 가지는 열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뜻한다예요. 자, 그러니까 뭘 측정하면 돼요? 온도를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온도, 차갑고 뜨겁고를 나타내는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 보면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계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자, 근데 여기서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온도가 모두 동일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기체가 운동 에너지 값이 다 동일하게 딱 똑같다. 그건 아니라
평균값이 온도에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의 크기에 비례한다? 온도의 크기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뭐의 켈빈 단위에 비례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열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열은 밑에 써볼까요? 열량이라는 뜻이에요. 열량.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래서 나중 온도가 같아져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오른쪽 끝에 보면 조그맣게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열평형이라는 그래프죠. 엄밀하게 말하면 열평형 상태에서 연력학차의 영법칙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공식적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 방금 얘기했고요. 자, 열기관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올 텐데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체가 하는 일과 내부 에너지. 자, 뭐 기체가 하는 일. 자, 뭐만 생각하자 그랬죠? 기체가 일을 했다. 알고 싶으면은 그 기체의 부피가 팽창했냐? 일을 했다. 그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다. 일을 받았다. 한 일은 마이너스다. 팽창했다. 일을 했다. 한 일은 플러스다. 거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설명 요 얘기예요. 요 얘기고 요 그림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에서요. 한 일을 계산할 때 부피 변화만 있으면 일을 했다 안 했다를 얘기하면 되고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을 안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데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크기를 계산을 잘 시키지는 않는데 크기의 대소관계를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X축이 부피 그래프고요. 저랑 물리를 하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그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압력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압력, P, 그 다음에 부피, V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체가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 아까랑 그림 똑같이 그릴게요. 자,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인데 이 기체가 처음에 압력이 P1이었어요. 그때 요 부피를 V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P1 요점 잡을게요. P1 그때 부피를 V1이라고. 자, 그런데 기체가 팽창했어요. 이만치 팽창했어요. 자, 밀고 나가는 동안에 압력 변화가 없어서 압력 변화 없다고 치고 나중 부피가 V2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압력 변화가 만약에 없었다고 쳐볼게요. 압력 변화는 없이 부피가 V2까지 늘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은 뭐였죠? P 곱하기 델타 V였죠. 이 수식에 의하면은 요 넓이가 한 일이 돼요. 그래서 한 일을 계산할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무슨 이유에선 간에 압력이 감소하면서 만약에 증가했다. 부피가 똑같은 V2까지 변했는데 조심할 건 그거예요. 같은 부피가 변해도요. 압력 변화가 있냐 없냐를 신경 써야 돼요. 자, 만약인데요. 자, 빨간색처럼 P1에서 시작해서 V2까지 가는데 압력이 감소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P2로 압력이 감소하면서 빨간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이때 한 일은 요 넓이가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피 변화가 같아도 한 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압력 P의 변화가 있냐 없냐. 즉 같은 부피가 변했을 때 압력 P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대로에 따라서 이 넓이가 달라지거든요. 또 거꾸로 가면 부피가 감소하면 그만큼 일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면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일이 참 많이 생기니까 그래프 꼭 그립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내부 에너지는 아까 뭐라 했죠? 기체 분자가 그 안에 기체 분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N개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기체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 분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뭐에만 비례한다? 온도에만 비례한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에다 곱하기 기체 분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돼요. 그런데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변화가 중요하죠. 그때 기체 분자의 개수의 변화만 없다면 기체 분자의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
기체 분자의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도 감소한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따질 때는 뭐만 보자? 온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왜?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뭐의 크기에만 비례하니까? 온도의 크기에만 비례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아셨죠? 내부 에너지 변화 알고 싶어요? 온도 변화만 보세요.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부피 변화만 보세요. 열량 Q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열량 Q를 받았네, 안 받았네 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따져서 아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여야 돼. 뭐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75페이지. 자, 본격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자, 연력학 제1법칙은요, 사실 이게 다예요. 연력학 제1법칙은. 근데 우리 일상생활도요, 어떠한 사람들을 분류할 때 한 몇 종류로 분류를 하죠. 대표적으로. 그 몇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 사람들은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 C라는 케이스, D라는 케이스 말고 A라는 케이스에 B라는 케이스를 조금 접목한 스타일의 사람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도 갑니다. 그쵸? 또 우리 왜 얼굴형도 따져보면 네모난 얼굴형, 달걀형, 뭐 동그란 형, 삼각형형, 역삼각형형, 얼굴형 아니면 저처럼 잘생긴 형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Sorry. 자, 그러면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력학 과정도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등적 과정, 등압 과정, 그 다음에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단열 과정. 요렇게 나눠요, 보통은. 자,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중간 난이도까지는 요 4경우에 들어가는 따박따박따박 그 경우만 물어보고요. 조금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눈치채셨지만은 약간씩 섞겠죠. 그래서 그 약간의 섞이는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등자가 붙어 있는 애들은요, 그냥 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적자. 여기에 적이라고 써 있는 거는 최적 할 때 적자예요. 여기는 부피. 즉 무슨 뜻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등, 부피. 부피가 변하지 않는 케이스. 등, 압. 여기는 뭐 압력이 변하지 않는 케이스. 등, 온. 온도가 변하지 않는 케이스. 단. 여기서 말하는 단자는 안 준다 라는 뜻이에요. 단열 과정. 그러면은 열량 Q가 0인 케이스.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써놓을게요. Q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델타 U 더하기 W.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적이에요.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피 변화가 없으면 기체가 팽창이나 수축을 안 했다는 소리니까 뭐가 없다? 한 일이 없다가 돼요. 어라? 그러면 등적 과정은 이렇게 쓰나요? 등적 과정은 Q는 델타 U다. 이렇게 되네요. Q1, U1이라고 할게요. 왜? 중값이 다를 거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그냥 첨자 저렇게 다르게 주세요. 자, 그럼 다시. 그럼 등적 과정은 이렇게 되네. 등적 과정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등적 과정은 생각해보세요. 부피, 압력 그래프인데 등적,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온도가 상승하면 압력이 P1에서 뿅 올라가서 P2까지 갔다고 칩시다. 면적이 없죠. 그래서 한 일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보일 법칙하고요. 아이고.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 배운 거 기억나요? 보일 법칙은요. P 압력 곱하기 부피한 게 일정하다. 단서 조항이 있어야 돼요. 단서 조항. 뭐의 변화가 없을 때? 온도 T의 변화가 없을 때. 잘 써놔요. 샤를 법칙은요.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즉, 이 값이 일정하다. 여기서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P가 일정할 때. 여기서 온도를 일정이라고 써줄까요? 일정할 때.
자, 그럼 보일 법칙을요, 그래프로 그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부피 압력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그럼 반비례 그래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라인은 무슨 곡선이에요? 요 라인은 온도가 일정한 곡선이에요. T가 일정한 곡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온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온도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T1, T2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더 높은 건데, 자, 이대로라면은 열량 Q를 받아서 일을 안 하니까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가죠. 열을 받았으면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고요. 그러면 열을 받았다고 치면 압력이 상승했고, 압력이 상승해서 온도가 증가했고, 이 온도가 증가한 걸 계산해 보면 열량 내부 에너지 증가한 게 열량 Q랑 어때야 될 거다? 같아야 될 거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도 똑같이 써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번엔 2라고 해볼까요? 다른 거니까. 자, 등압 과정에서는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부피 압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압력이 P1이라는 압력, 처음에 V1이었다고 치면 얘는요, 만약 열을 줬다고 칠게요. 플러스 열량 Q를 플러스라고 주잖아요. 그럼 압력은 그대로 유지하면, 왠지는 모르겠어요. 등압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피가 V2까지 늘었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한 일이 있네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일이 존재하네요. 자, 근데 등압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거였죠. 그러니까 샤를 법칙을 따라야 돼요. 샤를 법칙을 따른다는 소리는 온도와 부피가 비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부피가 늘었죠. 한 일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부피가 늘었으면 온도도 증가해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야 돼요. 선생님, 등압 과정에서는 셋 다 부호가 똑같네요, 무조건. 네. 셋 다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동일해야 돼요. 이게 등압 과정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써볼까요? Q2는 델타 U2 더하기 W2가 다 존재하죠. 근데 같은 열량을 공급한다 그러면 얘는 1도 해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얘가 더 크겠죠. 자, 얘도 온도 변화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의 온도 변화 그래프가 그려져요. T1, T2. 자,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 한번 해볼까요? 등온이에요. 등온. 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써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등온. 온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온도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0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 뭐 첨자를 3로 바꿔줄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얘는 Q3는 W3. 즉 무슨 뜻이에요? 열량 받은 게 다 한 일이 되고 열량 뺏긴 게 다 받은 일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부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피 압력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는 등온이죠. 자, 샤를 법칙이 온도가 일정할 때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압력이 P1이었다가 부피가 V1이었다면 시간이 지나서 압력은 P2로 작아지고 V2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럼 결국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증가했죠, 부피가. 그럼 요만큼 한 1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1이 플러스면 Q도 플러스죠. 그래서 요만큼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뭐가 됐다? 열량 Q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차피 이거 얘기해봤자 문제 풀면 또 헷갈려요. 문제 풀면서 해야 돼요. 단열 과정. 요게 재밌죠? 단열 과정은 써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거 네 번째로 해볼까? 4. 자, 단열 열량 Q를 공급받은 적이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 이게 0이다. 그런데 어떤 기체가 만약에 팽창했다, 일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왜? 제로가 돼야 되니까. 어떤 기체가 수축해서 일을 받았다.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 그래서 어떤 기체가요, 찌그러지잖아요. 일을 받았으니까 한 일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기체 분자는 온도가 상승해요. 열을 주지 않았는데도. 단열, 압축, 온도 상승. 열을 준 적 없는데 팽창해요. 한 일이 플러스죠. 팽창했으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뭐든 간에.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 단열, 팽창, 온도 하강.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언제 외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구름이 생성되네 만회했을 때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75페이지,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에 걸쳐서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끊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여기 써놓을까요? Q4는 아니 Q4는 없지 여기서. 그러면은 델타 U는 W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참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네 가지 경우를 조금 혼합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제가 요 뒤에 저기 우리 기출문제 풀이에서 또 기출문제를 풀어서 올려놓을 건데 그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안 되면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쯤 되면은요 완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막상 해보면 잘해요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숙제로는요 81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풀어 놓으시는 게 숙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영상으로 풀이면 올리진 않을 텐데 안 되면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클리닉 시간에 꼭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클리닉 시간에 꼭 질문을 하셔야지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들 안 돼, 뭐 필요 없어.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남이 뭐라 그러거든 뭘 하던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됐으면 남이 아무리 어렵다도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대신 문제를 풀었을 때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는 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연력학 제2법칙 가도록 할게요.